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이제 코로나 코비드19가 터졌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계기로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나중에 1년 아니면 뭐 2, 3년 있다가 만약에 회사 측에서 다시 콜백이 오면 일할 생각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2002년도에 이민을 와서 이제는 18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네. 그 당시에 에어 캐나다에서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이제 회사에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그때 이력서를 내게 됐습니다. 딱 에어 캐나다만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한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네, 2달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달 넘어가니까 한 달 반 정도 넘어갔는데요. 이제 친구한테 다시 문자를 했거든요. 안 된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친구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아직 때가 아닐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친구랑 그렇게 문자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2주 있다가 회사에서 이메일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전화 인터뷰 하자고. 네. 먼저는 처음으로는 이메일로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이제 이메일에서는 이제 이력서 합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인터뷰 시간이랑 날짜 이제 곧 잡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메일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는 저는 이제 전화 인터뷰는 3번 받고요. 네, 3번 봤는데 이제 전화 인터뷰 3번 다 과정을 통과를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1대1 그다음에 그룹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제가 1대1 인터뷰로 갔을 때 같이 이제 그 당시에 합격했던 같이 그 동료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 3번 중에 이제 비디오, 영상 인터뷰도 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 인터뷰는 보니까 몇 명만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 영상 인터뷰는 보지 않고. 그룹 인터뷰는 6명, 5명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는데 이제 1차 1대1 인터뷰에서는 30명 이렇게 30명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제 들어가서 1대1 하고 거기서 1대1 인터뷰를 합격하면 이제 기다려서 그룹 인터뷰를 봤는데 그룹 인터뷰에서는 이제 에어 캐나다 매니저 그 당시 일하는 승무원 한 분이랑 서비스 디렉터라고 네 이렇게 3분이 방에 같이 있었어요. 6명이랑. 그룹 인터뷰는 좀 달랐던 게 그 3분 이제 저희를 지켜보는 그 3분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듣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에 이제 상황극이라고 해야 되나? 비행기에서 이제 이 손님이 뭐 이걸 부탁했다 아니면 이 손님은 강아지를 싫어하신다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6명, 5명이 나눠서 이제 읽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것도 읽는 그 자체도 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좀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상황극에서 너가 승무원이라면 이걸 어느 순서대로 이제 처리를 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는 승객이 있었어요. 그 시나리오 안에. 근데 이제 강아지 알러지 있는 분이 아무래도 알러지는 이제 메디컬 쪽이니까 1순위로 우리가 이 승객을 먼저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둘이 다투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앉는 좀 이제 스테투스가 있는 우리 스타 알라이언스 크레딧이 있는 그런 승객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거를 대화로 나눴어요. 네.
제가 이제 그룹 인터뷰 했을 때는 6명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6명, 12명이 같이 이제 그룹 인터뷰를 마치고 딴 방에 가 있었는데 12명에서 한 분이 이름이 안 불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분 빼고는 다 이제 그날 다 합격을 하면 마지막에 불러가는 게 그거였거든요. 메디컬 헬스 테스트라고 그걸 이제 또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 12명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안 뽑혀서 아마 그분은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했어요. 이제 아시안권도 많고 딱 하나 꼽아서 말할 정도로 막 이렇게 큰 차이로 있진 않았어요. 다 진짜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했던 장소는 이제 리치몬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 하나를 빌려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장은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갔고요. 드레스 코드는 비즈니스 캐주얼이어서 그냥 흰색 셔츠에다가 검정색 바지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도 다 저처럼 다 이제 자연스럽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똑같은? 다 한 사람이 확 튀진 않았어요. 청바지 입고 오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1차 그 1대1 면접 기다릴 때 이후로 못 봤어요. 네. 저도 당황스러운 게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오신 여성분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막 그때 형광 네일 폴리시 발에 하고 패디하고 네 아마 그분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이제 젊은 이제 청년들도 많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40, 50대도 있었고요. 네. 진짜 나이도 너무 다양해서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인터뷰 때는 없었는데요. 이제 제가 같이 트레이닝 받았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60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그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확실히 된 분들은 또 따로 불러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따로 불러가니까 거기서 물어봤던 질문들이 이제 당연히 메디컬 체크 언제 날짜 가능한지 그리고 베이스 이제 밴쿠버 그 당시에는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베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너가 배정 받고 싶은 베이스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가기 전에 친구가 그 베이스 순서를 어떻게 말하면 괜찮은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친구한테는. 근데 이제 너가 밴쿠버에 이제 배정을 받고 싶으면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이 순서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트레이닝 하러 오라고 이메일 연락을 또 받았어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 7주 세이프티 트레이닝을 받았고 일주일 이제 서비스 트레이닝을 받아서 총 2달 트레이닝을 걸쳐서 이제 승무원이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려웠던 점이 제가 항공사 쪽에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제 단어 같은 걸 이제 수업 때 썼던 단어들을 다 어려워서 좀 이게 영어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워낙 많아서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이 주 5일 8시간에서 9시간 네. 근데 이거는 다 트레이닝 이제 회사에서 다 이제 돈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항공사에 있는 비행기를 하나하나씩 매주 배워가고 시험이 제일 많았어요. 시험이 이제 거의 일주일에 퀴즈가 한 2-3개 매주 네 매주 왜냐면 저희가 아마 항공사에 있는 비행기가 9개가 되는데 그걸 다 배워야 되고 비행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비행기마다 또 있는 그 구조 안에 다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웠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응급 상황에 이제 따라 다
배우고 서비스 트레이닝은 솔직히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른 항공사 쪽에서는 서비스도 트레이닝이 좀 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저희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거. 언어도 예를 들면 may I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상에서는 저 may I 이런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투? 승무원이 이제 써야 되는 그 이제 말투에 이제 적응하는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can I get you something 이런 거보단 may I get you something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식당에서 쓰는 언어는 이제 쓰지 말라고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냥 너무 캐주얼하진 않고 이제 이제 승객들 매담 monsieur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좋았던 점이 저희 이제 에어 캐나다는 이제 외적인 거랑 키랑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보다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말로는 이제 저희 메디컬 테스트 때 이제 리치 테스트라고 이 지점을 너가 손을 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그때 겨울에 그 메디컬 테스트라서 아마 윈터 부츠 이제 좀 힐이 있는 걸 신고 갔는데 벗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신발 신고 이걸 닿을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썰도 있었고 저도 키가 컸는데 그때 겨울이라서 저도 부츠를 신고 갔는데 안 벗고 그냥 여기 닿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딴 친구들 같이 트레이닝 받았던 친구들 보면 에어 캐나다만 지원하지 않았어요. 딴 항공사 그 웨스트젯인지 뭐 선윙 이런데 다 지원을 했던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한국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1년 정도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여기 에어 캐나다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좀 유독 특별한 케이스인데 대부분 다 아니면 지상직에서 일했던 친구가 이제 에어 캐나다 승무원으로 이제 다시 지원을 한 친구분들도 있고 네, 저 빼고 좀 다 항공 쪽에 다 지식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저도 인터뷰 딱 됐을 때는 이제 에어 캐나다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봤죠. 네. 이제 필수는 바이링구얼 그 언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영어 빼고 딴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이제 거기서 19살 그 다음에 캐네디언 이제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분이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딱 그렇게 조건이 4개? 네. 영어 빼고 딴 언어 19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 네 그러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도 이제 일 시작하고는 남자분들이 확실히 많았는데 트레이닝 과정 때는 저희가 이제 밴쿠버 베이스에서 트레이닝 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8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다음 이제 첫 시작했을 때는 남자분들이 80명에서 한 8명? 10명? 네, 그 정도 됐고요. 이제 불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불어 이제 영어랑 불어 하는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회사 측에서 뽑았지만 불어 안 해도 이제 영어만 잘하면 네 그걸로 충분히 접근이 돼요. 기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내 방송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이제 불어도 있는데 불어는 아예 못 읽죠 저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비행을 할 때 불어를 꼭 하는 분은 한 명 꼭 있어야 돼요. 승무원 중에 불어를 왜냐면 에어 캐나다는 영어랑 불어 둘 다 이제 이 나라 캐나다에서 하는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불어를 할 수 있는 승무원은 항상 비행에 같이 이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따지만 여기선 이제 시급으로 따지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제 비행 엔진이 켜지는 시간부터 꺼지는 시간을 이제 그 시간을 따져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브리핑이라고 하죠. 이제 비행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크루끼리 이제 만나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이제 엔진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진 않아요. 네, 시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 27불 정도로 시간당 27불 정도 이제 시작해서 제가 듣기로는 매년 첫 1년은 시급이 안 올라요. 근데 이제 그 첫 1년은 안 올라가지만 2년 때 되면 2불씩 매년 6개월에 1불씩 올라가고 저희 이제 회사 측에서 그 시급 차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10년까지 일을 한다면 시급이 한 55불까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이제 뭐 한국 아니면 호주 이런 비행을 하면 체류비가 더 높거든요. 그런 비행 몇 번 걸리면 그래도 2,000불 살짝 넘어가는 기준이지만 근데 이제 국내선만 했다 하면 한 1,800? 네, 텍스 빼고 한 그 사이 1,800에서 한 2,200, 300 그 사이에 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라이프 인슈런스는 아니고 기본 그냥 메디컬 인슈런스. 네. 기본적인 것만 커버되고 시급은 네. 오히려 빠지는 돈이 많은데 네. 그때는 체류비라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냥 용돈으로 받는 거 이제 그거는 텍스 안 빼고 그냥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뭐 80불 더 나오고 아니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4시간 레이오버거든요. 근데 하루 레이오버면 200 얼마? 하루에? 네. 이게 나라랑 어디 가나에 따라서 그 체류비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항공사는 진짜 봉투에 현금으로 주는 항공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피체크에서 계산해서 그냥 네,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승무원이 스케줄이 두 종류예요. 리저브 스케줄이고 블럭 스케줄인데 블럭 스케줄은 이제 매달 미리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근데 리저브는 딴 말로 하면 온콜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다른 게 저희는 아직 주니어이다 보니까 블럭 스케줄을 받을 수는 없고요. 여름에는 특히 이제 좀 바쁘다 싶으면 블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달 받았는데 블럭 스케줄을 받았는데도 이제 토론토 국내선만 하는 스케줄을 받았고 리저브 스케줄은 온콜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비행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도 좋은 비행을 받아도 한 두세 번? 이게 다 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날을 이제 뺐는지에 따라 그날 이제 좋은 비행이 걸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에드먼튼 그러니까 그냥 4시간짜리 비행 국내선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리저브일 때는 진짜 많이 안 일했던 게 30시간? 한 달에?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휴대폰을 진짜 갖고 살아야 돼요.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진짜 전화 받으면 뭐 2시간, 3시간 안에 공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온콜 스케줄이 좀 어려운데 반대로 이제 좀 한국 비행이든지 아니면 막 뉴욕 비행이든지 그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만약에 수업을 몇 개, 뭐 두세 개 아니면 한두 개 들으면 충분히 일을 하면서 학교 아니면 딴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에어 캐나다 승무원 하기 전에 이제 간호학과를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친구가 에어 캐나다 지원해보는 거 어떠냐 해서 운 좋게 이 직업 에어 캐나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간호학과 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배그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컴퓨터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원래 게임에 아예 이제 게임도 못하지만 게임에 흥미를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빠진 게임이 모바일 배그입니다. 이게 좀 딴 이제 롤 아니면 오버워치 이런 거보다 좀 이렇게 현실감 있는 게임이라서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간다 캐나다 파이팅!